오늘도 오셨네요. 그럼 집에만 있으면 벽지만 보고 살겠지. 근데 비행기 타실 것도 아닌데. 왜 매일 오세요? 사람 사는 온기가 그리워서 집에선 느낄 수 없는 게 있어. 매일 아침 7시 정장을 차려입은 72세 김만석 할아버지. 오늘도 인천공항으로 향합니다. 그의 손에는 여행 가방도 비행기 표도 없습니다. 그저 공항에 출근할 뿐입니다. 왜 한 사람은 혼자 살던 집을 떠나 매일 공항으로 향하는 걸까요?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겁니다. 텔레비전만 켜놓고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날들, 전화가 오길 바라며 휴대폰만 쳐다보는 시간,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어 창밖만 바라보는 순간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 안에만 갇혀있던 답답함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일상을 찾게 됩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마다 찾을 수 있는 따뜻한 장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실제 방법을 알게 됩니다. 또한 소통이 단절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화법까지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같은 내 벽만 보며 외로운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무료 문화 공간과 시설을 놓치게 되고 가까이 살면서도 모르고 지내는 친구들의 모임 기회를 잃게 됩니다. 노후 인사이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하루 중 언제가 가장 쓸쓸하게 느껴지나요? 잠들기 전? 아침에 눈 떴을 때? 혹은 식사 시간? 그 시간대를 떠올려 보세요. 그 느낌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는 시간보다 여기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는 시간이 덜 외롭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겁니다. 혹시 당신도 언젠가 혼자 남겨질 그날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김만석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이 아닌 공항에서 하루를 보내는지, 그들이 결코 말하지 않는 마음속 이야기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근처 벤치에 앉아있는 김만석 할아버지는 하루에 적어도 20번 이상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맞춥니다. 누군가 길을 물으면 반갑게 알려주고 가끔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짧은 대화도 나눕니다. 비록 몇 마디 안 되는 대화지만 그에게는 하루를 살아가는 활력소입니다. 다른 장소들도 가봤지만 그곳들은 너무 싸늘했어요. 다들 각자 자리에 앉아 말없이 시간만 보내더라고요. 여기 공항은 달라요. 사람들 표정에 생기가 있고 웃음소리가 들려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죠. 공항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난방이 잘 되어 있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앉을 자리도 충분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됩니다. 무엇보다 무료 전시회나 공연도 자주 열립니다. 김만석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와서 풋카페에서 신문을 봐요. 점심때는 직원 식당에서 1,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람들 구경하고 오후에는 문화공연장에 가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 봐요. 비행기 이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어서 거기서 시간 보내는 것도 좋아요. 실제로 그는 이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몇 명 알게 되었습니다. 76세 박순자 할머니도 그중 한 명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낮에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집 근처 대형마트 구경 다녔어요. 근데 돈 안 쓰고 계속 있으면 눈치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공항에 왔는데 여기는 아무도 안 쫓아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있을수록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박 씨는 공항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주 3회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공항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먹기도 합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져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박 씨는 며느리에게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랑 영어로 대화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며 네, 알겠어요 라는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들 바쁘지. 의학적으로도 사회적 교류는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김정현 교수는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은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공항만이 아닙니다. 성북구 정릉동 꽃할머니 도서관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책 읽기 모임이 열립니다. 강남구 개포동 실버문화센터에서는 스마트폰 활용법과 영어 회화 교실이 인기입니다. 은평구의 할머니 마켓은 손으로 만든 소품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곳들을 찾아가는 방법이나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집에만 있으면 벽지 무늬만 보다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체온도 올라가고 마음도 따뜻해져요. 집에서는 TV 소리만 들리지만 여기서는 진짜 사람 목소리가 들려요. 김만석 할아버지가 공항을 찾게 된 이유는 분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의 실체는 더 깊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아픔은 단순한 심심함이 아닌 삶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과연 이런 외로움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아내가 떠난 후 한두 달만 견디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도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무서웠습니다. 빈집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김만석 할아버지의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외로움은 그저 마음이 슬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아픈 것만큼이나 실제로 위험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아시나요? 미국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혼자 지내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사람보다 건강의 위험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몸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심장병 걸릴 확률을 43% 높이며 기억력이 나빠질 가능성을 64%나 키운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특히 7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자살합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은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TV 속 사람들이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난해 서울 관악구에서는 74세 박 할아버지가 집에서 홀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TV에는 우연히 인천공항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 할아버지의 유일한 친구는 옆집 이웃이었지만 그도 요양원에 들어간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이제는 너무 흔해서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년 약 300명이 아무도 없이 혼자 숨을 거둡니다. 하지만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석 할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내일은 달라질까? 작년 겨울 그는 일주일 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 화장실에서 본인의 모습을 거울로 보며 괜찮아, 다 괜찮아라고 중얼거린 것 외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번번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딸이 말했던 아빠, 요새 바빠서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화하면 귀찮아 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연락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요. 어느 날 아침 김만석 할아버지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을 보았습니다. 손이 떨리도록 기뻤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통신사의 요금 안내였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직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누구도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박지원 교수는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위기라고 경고합니다. 오래 외로움을 느끼면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염증이 생겨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10년 동안의 연구 결과 혼자 지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이나 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도림동의 한 아파트. 68세 최영자 씨는 매일 아침 8시에 손자의 등교를 배웅합니다. 할머니, 나갈게. 손자가 현관문을 닫자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손자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본 후 조용히 탁자 위 약병을 바라봅니다. 약을 2번이나 안 먹었는데도 딸도 사위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내가 없어도 별 상관없나 봐요. 최 씨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파트 게시판에서 마음 나눔 카페라는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카페에서 열리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서 카페 앞만 서성였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날따라 비가 내렸습니다. 최영자 할머니가 망설이며 카페 앞에 서 있을 때 한 할머니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같이 들어가요. 저도 처음이라 떨려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최 씨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마음 나눔 카페에서는 매주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3주차에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말했어요. 그 순간 가슴에 얹혀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이 모임을 통해 최 씨는 동네의 다른 프로그램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구립도서관의 책 읽어주는 할머니 봉사활동, 복지관의 스마트폰 교실, 주민센터의 손뜨개 모임까지. 그녀의 일주일은 점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어느 날 엄마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엄마, 요즘 웃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있지. 내가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고 편집도 할 수 있게 됐어. 우리 손자 사진 좀 봐볼래?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대화였습니다. 최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배운 것을 딸에게 자랑할 수 있었고, 딸은 엄마의 새로운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난 김만석 할아버지도 비슷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 앉던 벤치에 우연히 앉게 된 75세 박종호 할아버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도 아내를 일찍 떠나보냈어요. 3년 동안 집에만 있었죠. 그러다 시니어 탐험대라는 모임을 알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 곳곳을 다니는 모임인데 이번 주에 한번 와보실래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김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10명 정도의 비슷한 또래들이 함께 북촌 한옥마을을 산책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걷느라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3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기대감을 갖고 눈을 떴죠. 매일 공항으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이 조금씩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무료 음악회, 종로 지하철역의 시니어 합창단 연습실, 동네 주민센터의 바둑 모임까지. 공항 카페에서 만난 박순자 할아버지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동네 한 바퀴 산책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아파트 단지 입구에 모여 1시간 동안 천천히 동네를 걷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어제는 산책하다가 벚꽃 터널을 발견했는데 얼마나 예쁘던지. 평생 살면서 몰랐던 동네의 아름다움을 새삼 발견하고 있어요. 83세 이영순 할머니는 공항에서 만난 친구들 덕분에 우울증을 이겼다고 합니다. 전에는 약만 의지했어요. 정신과 약을 한 움큼씩 먹었죠. 지금은 약 한 알도 안 먹어요. 사람이 약보다 나아요.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정미경 간호사는 며칠 동안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는 분들을 만납니다. 말하는 법을 잊어버릴까봐 혼자서 중얼거리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적절한 사회적 연결고리를 찾은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이십니다.
한 분은 색연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지역 미술관에서 전시회까지 열었어요. 혹시 이런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가족이 있어도 그들의 관심은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아파트에 이웃이 있지만 인사만 하고 지나치는 사이일 뿐. 어디에 가야 나와 비슷한 또래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동네에도 복지관, 경로당, 문화센터가 있지만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가기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75세 박순자 할머니는 처음 복지관에 갔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서류를 내야 하나, 돈을 내야 하나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냥 신분증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가고 싶어요. 주변에도 같은 마음을 가진 이웃이 있습니다. 단지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TV 앞에 앉아 있는 대신 용기를 내어 한번 밖으로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웃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부모나 조부모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공항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어요. 나도 이야기하고 싶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공항은 여행의 시작점이지 매일 가야 하는 곳은 아닙니다. 더 가깝고 더 편안한 장소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장소들과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82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그는 40년 넘게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아침마다 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공항으로 향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께 유언이나 마지막 말씀 남기신 게 있으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웃게 해주세요. 내가 없을 때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내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단순한 말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존재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나만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첫째, 가까운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찾아보세요. 남산 실버복지관은 스마트폰 교실로 유명합니다. 송파구 방이동 행복한 경로당은 매주 목요일 영화 상영을 합니다. 처음 가기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구경하러 왔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부담 없이 한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복지관은 신분증만 있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는 또래분들을 찾아보세요. 강동구의 아파트 품앗이는 같은 단지 내 이웃들이 서로의 특기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아침 산책 시간이나 마트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이 있다면 가볍게 인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날씨가 좋네요 라는 말 한마디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취미 모임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노래교실, 스마트폰 배우기, 요리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도서관의 독서 모임은 60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어 더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가까운 곳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책 할머니, 책 할아버지 활동이나 동네 청소, 반찬 나눔 등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마포구에서는 경험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신의 인생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활동입니다. 남을 돕는 일은 자신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가족들에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나 좀 외로워, 이 말이 어렵다면 함께 식사하면 좋겠다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가족들은 마음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78세 황민수 할아버지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아들 가족과 한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무 심심하구나. 주말에 같이 산책 좀 할까? 예상과 달리 아들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함께 가요. 때로는 단순한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다시 만난 김만석 할아버지는 이제 복지관 합창단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노래 부를 때가 제일 행복해요. 함께 웃고 호흡을 맞추다 보면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더 감동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합창단은 요양원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솔로 파트를 맡았는데 공연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그 순간 김 할아버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6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랑 카톡으로 대화하니까 더 자주 연락하게 되네요. 요즘은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요. 작은 변화지만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손녀의 생일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영상편지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영상을 본 손녀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감동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어요? 그때 박 할아버지가 느낀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한 가지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 전화번호를 찾아본다든지, 아침 산책을 시작한다든지,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영상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가 공항 벤치가 아닌 웃음과 대화가 있는 따뜻한 곳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나 이웃에게 공유해 주세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외로움을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